이 아내분이 너무 이 자기한테 갇혀 사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 다 너무 맞고 이 남자는 이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울 거야. 내 남편이 나가서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고 이 사람은 내 앞에 있지 않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 본인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안쓰러워요. 근데 남편분이 남편분이 아내분을 막 되게 귀엽게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취소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가족의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 건데 어쨌든 아내랑 그 결혼 생활은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감을 확실히 지어야 되는데, 아니 아내한테 네가 섞이지 못하는 네가 이상한 거다라고 네가 눈치 보게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는 그런 게 너무 짜증나. 안녕하세요, 용준입니다. 오늘은 이혼숙녀 방송분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혼숙녀 리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좋았고, 지난번에 했을 때 아무래도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얘기다 보니까 무게감이 좀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혼승려 캠프 리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승려 캠프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라갈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눈물 부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질문이 먼저 나오는데, 남편분이 원 가족들과 정신적인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 육아에 대해서 너무 아내분에게 다 제 일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아내가 이제 남편분에게 질문을 해요. 아내랑 이혼하고 흥 많은 여자와 재혼을 하고 싶냐? 저런 질문에 이제 남편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부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나는 저기 가면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난 잘 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거는 저 분위기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뭐 어울릴 것 같진 없겠지. 근데 이제 빈도수가 많긴 하잖아요. 빈도수가 많고, 저 상황이 돼 보면은 탓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무리에 속해서 이렇게 노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나일의 이 아내분도 이제 다들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 진짜 맞는 말이지. 막상 살아보면은 저렇게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아내의 질문에 이제 남편분이 아니다, 흥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는 이제 거짓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흥 많은 분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분이 흥이 많은 여자, 뭐 흥이 없는 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흥 많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거는 또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가? 거짓으로 나왔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시는데, 아내랑 누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냐라는 이런 질문을 이제 했는데, 이거 지난주에 제가 보고도 이거를 좀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그런 질문에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분이 잘 그 거짓말 탐지기 질문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거짓말 탐지기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그냥 속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속에 담아만 두고 이거를 내가 하기 어려운 그런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 걸 텐데, 근데 결국에는 진심이겠죠? 이 아내분의 진심. 진짜 너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 선정 기준이. 그래서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그 질문에 이제 남편분은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고, 그 질문에 이제 남편분은 아내를 먼저 구할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진실로 나왔고, 아까부터 계속 그 질문할 때마다 이제 서장훈 씨가 이제 그 무속 부부의 그 아내분한테 이제 그 어떻게 나올 것 같냐 그 질문을 계속 하셨는데, 다 틀리고 계세요 지금. 그 아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 무속에 대한 그게 확실히 있긴 한 건가? 근데 사실 저기에 앉아 있고 뭐가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틀리면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좀 약간 엄청 불리한 상황이기는 해요. 저기서 막 어떨 것 같아요?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맞추면 본전이고 못 맞추면은 뭐야 의심되고 약간 그런 거니까 좀 불리하긴 한데, 어쨌든 두 번 다 이제 그런 초기
그렇게 날이 서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이 아내분이.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질문을 하는데 시가 식구들을 남으로 생각하냐, 여기에 이제 아내분이 그렇다, 남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질문에 남이다, 그렇다, 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뭐 진실로 나왔고, 근데 맞지. 시가 식구들 남이지. 여자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저 남자분이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 나한테 있어서는 가족이지. 나한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고 그런 누나고 엄마고 아빠고 뭐 다 그렇죠.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들인 나랑 우리 가족의 그런 그 유대감을 아내가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아니 뭐 나랑 이 아내랑 알게 된 사이가 뭐 얼마나 됐다고, 뭐 그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이지. 당연히 남인데 거기서 남편이 더 아내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더 싫어지지. 더 싫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있는 남편이 너무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원 가족이랑 엄청 잘 지내는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내랑 그런 자기 원 가족들이랑 이런 거를 되게 잘 케어를 하고 중간에서 잘했다고 하면은, 저 아내분이 그 시가 식구들을 남으로 생각하냐는 그런 질문에 아니요, 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가족이죠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 둘의 사이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근데 물론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남편이고 아내면은 당연히 남편이면은 아내를 더 편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도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가족들 간의 그런 관계는 하늘이 정해졌고, 그리고 아내는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이 선택한 거에 있어서 더 책임감을 더 느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에 너무 너무 동감을 하거든요. 고부 갈등은 뭐 원시 시대부터 뭐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는 하는데,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를 조절을 잘 하고 그거를 하는 거는 그 남편 역할이고, 그리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분이랑 장인 장모랑 그렇게 사이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뭐 아내 역할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고 그렇게 하면은 뭐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영향이 클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원하지 않을까? 얘가 이제 나가서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울타리를 새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안에서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손자랑 며느리랑 같이 그렇게 오손도손하게 잘 사는 걸 원하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사라마 부부에서는 이제 남편 먼저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아내가 대답하는 차례인데, 남편의 질문이, 남편의 여자 지인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낍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내분의 대답은 아니다, 안 느낀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다, 안 느낀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죠. 자격지심을 느낀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이 남편분의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이분이 정말 이 여자분한테, 이 아내분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는 내가 아는 여자 사람들한테 자격지심을 느끼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물어봤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를 물어보는 순간 이 아내분이 아주 그냥 노발대발이 날 거를 알기 때문에 이 방송을 빌미로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거기서 이제 아니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는 하겠지, 이 아내분의 성격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자격지심을 느낀다라고 나왔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분은 솔직히, 이 부부는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고, 뭐 남편분이 뭐 돈도 잘 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여자분이 막 남편분을 아주 그냥 들들 볶잖아요. 그냥 좀 너무 심하게 들들 볶기는 해. 지나가는 여자 막 엄청 쳐다본다 그러고. 근데 사실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근데 이것도 또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은, 또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거를 이 아내분이 그거를 본인이 느낀다고 하니까 그걸 느끼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 속이. 근데 VCR로 우리가 본 그 눈빛으로는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쳐다보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내분은 그게 엄청 쳐다보는 걸로 느껴졌나 봐.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데, 여자분이 좀 너무 근데 심하게 잔소리하셔 보면은.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되게 하이톤이고 이러셔가지고 좀 듣기가 힘들어. 자격지심 안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격지심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본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뭐 일을 안 하시고, 뭐 어쨌든 남편분한테 이제 뭐 용돈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잘 지내고는 계시지만,
어쨌든 가정주부시잖아요. 근데 그 이 남편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그런 신뢰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남편한테 별로 영향을 못 끼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질문 하나 더 하셨는데 이제 시가 식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냐? 거기에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서장훈 씨는 뭐 너무 투명하신 분이다. 그리고 심성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내분은 되게 아이 같아. 그러니까 어린애 같아. 정신이 되게 어린 것 같은 게 남편이 자기를 계속 봐주고 자기를 엄청 사랑해주고 엄청 그거를 원하는데 남편은 또 그렇게 1순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체감되는 게 내 남편이 자기를 1순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 화나고 짜증나는 것 같고 그거를 엄청 표현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막 이렇게 땡땡대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좀 심하게 땡땡거리기는 하셔. 좀 듣기가 힘들기는 해. 그리고 이제 아내의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 교회 뭐 지인 누구누구 씨를 이성으로 좋아했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아내분은 남편이 그러니까 불안한가 봐 계속. 근데 이제 남편분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이 질문에 이제 남편은 아니다. 좋아한 적 없다. 근데 그게 진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부든 이 아내분이 너무 이 자기한테 갇혀 사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 다 너무 맞고 이 남자는 이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울 거야. 내 남편이 나가서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고 막 이 사람은 내 앞에 있지 않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 본인이 스스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안쓰러워요. 근데 남편분이 좀, 그 남편분이 아내분을 막 되게 귀엽게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그거를 좀 해소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근데 이제 좋아한 적 없다 이걸로 진실이 나왔는데 과연 이거를 아내가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부 이 사람아 하는 이 아저씨 부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내분의 약간 정신적인 그런 치료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 이분이 뭐 정신병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뭐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 아내분이 자기한테 너무 갇혀 사는 것 같아. 갇혀 있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 그래서 막 주변에서도 지금 뭐 여기서도 지금 저 센 사람 그러니까 교회 지인분은 센 분이에요. 근데 저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장훈 씨도 그렇고 뭐 다른 가족분들도 그렇고 아니에요. 본인 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분은 자기가 되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주변에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그 머릿속에 자기한테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자기가 혼자서 되게 힘든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거짓말 탐지기 하는 이 검사가 다 끝나고 이제 각자 이제 커플들이 각자 이제 부부들이 이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 사람아 부부 이분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아내분이 뭐 자격지심에 대한 그 질문이 자기는 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너가 그런 질문을 해서 내가 되게 기분이 나빴다 하면서 이제 또 시작을 해. 근데 이분은 너무 힘들다. 근데 진짜 너무 떽떽거린다 진짜. 아니 남편분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계속 잘라 먹어 앞을. 그냥 알아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거에 본인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건데 거기에 또 남편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또 바로 겹쳐갖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쏴대면서 남편 아예 안다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 이러면서 막 또 화를 내면서 이제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분은 진짜 듣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난 진짜 이 남편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참고 사냐 진짜. 말 자체가 이게 너무 이 목소리에 너무 짜증이 그냥 너무 가득 차 있고 막 너무 이게 또 데시벨도 되게 그러니까 그 톤도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진짜. 저렇게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막 짜증을 내는데 이 남편분은 그냥 마냥 귀엽나 봐. 그냥 얼굴이 그냥 웃고 있어. 그냥 저 아내분이 막 짜증내고 좀 들어. 좀 경청을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남편분은 웃고 있어. 남편분은 귀여운가 봐. 이렇게 자기한테 땡땡거리고 막 자기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게 남편분은 아는 것 같아. 아는데
근데 이게 너무 나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이 떽떽거리고 하는 이게 너무 힘들다 듣기가 진짜. 그리고 이제 법률 상담을 이 재결합 부부 이 사람과 부부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내분이 이제 법률 상담을 받는데 뭐 남편분이 다른 여자 쳐다보는 거 그거 뭐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 그치만 쳐다보고 와서 너 누구 쳐다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추궁하고 막 캐묻고 막 하고 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이제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의부증으로 뭐 위자료를 지급한 그런 것도 있다. 아내분한테 유책 사유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이제 오이도 그 오이도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갔다 온 건데 이제 그것도 엄청 예전 일이고 그리고 어쨌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치만 이제 그 오이도 갔다 온 것도 막 뭐라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의부증으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변호사분이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여자분이 이제 아내분이 멍해지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주변에 사람이 진짜 없나 봐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아예 없나 봐. 뭐 당연히 뭐 아는 뭐 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있기야 하겠지. 근데 그 사람도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너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자기의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갇혀갖고 이거는 진짜 개오바야. 이거는 저거는 개오바야.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갇혀갖고 혼자서 상상하면서 혼자서 막 되게 안 좋게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갇혀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막상 이렇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나 주변에 이제 뭐 서장훈이라던가 이렇게 나와 출연을 해갖고 이제 주변에 다른 부부들이나 뭐 서장훈 씨라 뭐 이렇게 전문가 변호사분들이 이제 너가 잘못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수긍하는 게 졸라 짜증나. 졸라 빡쳐 그냥.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잘못됐다라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해결이 안 났잖아요. 뭐 물론 남자분도 그 남편분도 뭐 잘못이 있죠. 당연히 잘못이 있지만 근데 이 여자분은 남편분이랑 둘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뭔가 그렇게 계속 이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졌을 때는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은 이런 전문가분들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둘이 대화하는 그런 방법이나 방식이 잘못돼서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꼭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어떤 그런 문제나 이런 거를 근본적인 문제라던가 뭔가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 정도로 힘들 것까지는 뭐 이런 숙력까지 할 정도로 그런 싸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당연히 둘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그냥 상종하기도 싫고 서로 얘기하기도 싫어서 그냥 유기하는 거지 그냥 우리의 그냥 이런 면을 그냥 유기하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결혼 생활은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해요. 힘들 것 같아. 서로 그냥 꿍해 있고, 물론 서로, 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툭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맞물려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방식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보다, 덮어놓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해결이 만약에 안 돼. 내 입장에서는 아예 이해가 안 돼.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이거를 덮어놓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치만 그래도 나는 그게 되게 찝찝할 것 같거든요. 찝찝할 것 같아서 그 해결한다는 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걸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전적으로 그냥 아내의 말을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덮어놓는다기보다는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내의 말을 그냥 전적으로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전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조언도 들을 수도 있고 뭐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의 핸드폰 열어서 이제 몰래 보는 것도 이제 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내분의 표정이
되게 좀 열받는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지로부터 오는 건데, 그리고 솔직히 이 여자분은 이 남편분을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도 보고 검사도 하고 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깝다. 아내분이 오죽했으면은 이 사람 핸드폰을 봤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 사람은 얼마나 자기 머릿속에 남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남편이 짜증나고 열받고 그랬으면은 이 사람이 날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저렇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보고 나 좀 봐달라고 땡땡거리기도 하고 넌 나랑 이혼밖에 답이 없어라고 이제 이렇게 강하게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안쓰럽긴 하네요. 저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그 악에 받쳐 있을까. 그 믿음이 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그 같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 아내분한테 이런 거를 안심시켜주지 못하고 뭔가 그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지 못, 그러니까 귀엽게는 보지만 남편분이 아내분을 귀엽게는 보지만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내가 너를 되게 좋아하고 너를 아낀다라는 그런 거를 조금 보여줬다면은,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증명을 해서 아내분을 좀 안심시켰다면은 이 정도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편분이 아내분을 귀엽게 보고 좋아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부분은 뭐 경제적으로도 뭐 충분하고 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부 갈등 뭐 그런 것도 남자분이 아내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네요. 이분들은. 근데 남편분이 좀 아내분한테 좀 잘 했었으면.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남편분한테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거고, 여자분은 너무 이제 그 오이도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남편분한테 대한 그런 신뢰가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냥 스스로한테 갇혀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남편분 이제 법률 상담도 하시는데, 이제 변호사님은 남편분한테는 유책 사유가 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또 화면이 넘어가서 이제 아내분의 이제 이런 법률 상담이 나오는데, 유책 사유는 아내한테 있을 수 있다, 위자료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아내분이 그 표정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이 변호사 이 배우신 이 전문가분이 이제 나한테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확 와닿으면서 수긍하는 그 눈빛이 나는 개 열받아 그냥. 그 남편분도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한테 갇혀갖고 남편한테 그렇게 쏴대고 그렇게 뭐라고 하고 그렇게 걔 연병을 떨었지만 결국에는 전문가가 너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내가 만든 내 세상이 무너졌네? 뭐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에 이 수긍하는 것 같은 저 눈빛이 걔 열받기는 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최종 조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 제일 먼저 이 재결합 부부 이사라마 아저씨 부부가 먼저 나와서 이제 뭐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남편분이 재산이 진짜 많으시네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게 없어. 왜냐면 뭐 포크레인도 갖고 계시고 뭐 상가도 갖고 계시고 뭐 빌라도 갖고 계시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포크레인만 있어도 그거 임대로 뭐 누구 주고 이렇게 해도 돈 많이 벌지 않나요? 어쨌든 재산이 되게 많으세요. 서장훈 씨도 이제 채무가 없는 부부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거죠. 빚이 없고 다 재산으로만 있으신데,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충분히 그런 여건은 돼 있어. 그렇지만 여자분이, 이 아내분이 마음에 병이 있는, 그래서 이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그래 마음에 병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남편분은 이제 계속 같이 살 거면은, 계속 같이 살고 같이 살아갈 거면은 아내를 보듬어주고 그거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좀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나온 거긴 하겠죠. 근데 좀 그게 어렵나? 이혼할 거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혼을 승리한다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만약에 진짜 이혼 생각이 있었으면 여기 나왔겠어. 그냥 바로 법원 가서 그냥 이혼하지. 그냥 이혼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아내한테 그냥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나오신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아내분이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저런 남편분이 어디 있냐? 저거 다 받아주고 다 참는 남편이 난 대단한 것 같기는 해. 뭐 위자료에 대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위자료 뭐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 솔직히 저 남편분이 뭐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뭐 1,000만 원 주고 그냥 이혼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또 받아야 되는 게,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일단은 이혼할 생각이 없어 이 남편분은. 그냥 여자 아내분이 그냥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신 것 같아 확실히 보면은.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위자료는 그냥 위자료 청구하는 거는 뭐 그냥 상호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토바이 갖고 간다 뭐 노트북 가져간다 하는데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솔직히 여자분도 뭐 이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보여요 그냥 솔직히.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이제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셨고, 뭐 이제 아내분한테 저 사람밖에 없다, 딴 데 갈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좀 여자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 이 방송으로 당연히 알겠지.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겠지. 이 여자분을 알고 계신 그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 여자분한테 야, 너 남편 진짜 좋은 사람인데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근데 진짜 나는 이 남편분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 이 여자분은 진짜 남편 복이 진짜 많은 거죠. 진짜 이 정도면. 지금 여기 이혼승로에 나온 그런 부부들만 보더라도 지금 개막장 개 난리 그냥 개 파탄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너무 이 정도면 진짜 귀엽지. 그냥 여자분이 알기를 바라고 좀 네 생각에서 좀 빠져나와라는 거를 남편분이 알려주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아. 여자분도 이제 이혼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느낌 한 번도 못 받았다. 근데 그러니까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어쨌든 여자분이 원한 거는 딱 한 개인 것 같아. 남편분이 자기를 되게 뭐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했던 건데 그거를 남편분이 제대로 안심시켜주지 못하니까 이 여자분이 되게 떽떽거리고 닥달하게 되고 계속 이 남자를 자기 옆에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 이 여자분이 남편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뭐 행복하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남편분이 뭐 꽃다발도 주고 막 이렇게 좋은 말 하면서 달콤한 말 하면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끝나고. 근데 확실히 보면은 이게 되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믿음이 없고 이러면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어떤 문제가 오든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그런 문제들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 부부 사이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는 그걸 다시 붙이기는 당연히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어떤 뭐 신뢰를 깨뜨린 거나 뭐 그런 게 크게 발견된 것 같지는 않아서, 여자분이 좀 그런 거를 좀 이제 잘 알아보고 남편분이랑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속 부부의 최종 조정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조정에서 이제 뭐 위자료라던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부는 뭐 위자료 뭐 이런 것도 뭐 굳이 뭐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남자분은 일단은 남편분은 이혼할 마음이 없어. 일단 마음이 없는 게 보이고, 여자분은 이제 남편이 만약에 진짜 이혼하고 나한테 뭐 위자료를 뭐 달라고 하든 뭘 하고 하든 그러면은 여자분은 내가 벌린 것도 있고 내가 남편 돈 다 갖다 쓴 것도 있고 막 하니까, 아내분은 자기한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뭐 양육비고 뭐고 뭐 이렇게 뭐 내가 다 주겠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남편분이 울컥하는데 내가 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짜. 저렇게 막 엎드려서 숨죽여서 우는 게 확 그게 그러니까 저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이 현실이 되게 너무 힘들어서 이 자기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 화나고 너무 열받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이 아내분이 사업도 잘 되고 하셔갖고 뭐 차도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차도 많이 여러 번 바꾸고 막 이렇게 되게 잘 살았어. 살았는데 이게 어쨌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아내는 그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더 잘 키워갖고 뭔가 더 잘 하고 싶으니까 그 남편한테 이제 돈을 끌어다 쓰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남편도 아내가 사업을 처음에 잘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런 혜택을 그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좀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다 끌어다가 다 이제 아내한테 투자를 한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그게 안 오고 이제
자기는 점점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어. 이 아내분이 뭐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욕을 되게 많이 했었다. 근데 고쳐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남편분은 나는 갑자기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좀 뭔가 다 이해가 돼. 이 남편분은 자기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 뭐 재산을 나눈다거나 뭐 위자료를 한다거나 막 이런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 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이런 현실, 안 그래도 이렇게 화나는 이런 현실 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안에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던 가정에 대한 것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게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이제 확 다가오니까 이제 눈물이 왈칵 났던 것 같은데 되게 저렇게 강해 보이고 되게 그런 분이 저렇게 갑자기 확 울컥해서 숨죽여서 우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찡하네요, 진짜. 안 울던 사람이 이렇게 울면은 더 큰 울림이 오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제 왜 울음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뭐 양육비도 주고 뭐 내가 뭐 줄 수 있는 것도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남편분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감동을 받으신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서장훈 씨가 이렇게 좀 약간 훈훈한 그런 뭔가 되게 감동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남편분 우는 거 보니까 어떠냐? 우는 거 이렇게 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덤덤하게 잘 울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 약간 우참하는 분위기가 너무 웃기네. 이제 뭐 이혼을 할 거냐라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서 이제 이혼 안 하겠다. 이제 얘기를 두 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행복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이 촬영장 안에서 저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상황 안에서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분위기 좋게 마무리되는 그림도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여기서 다 끝나고 이제 퇴소해가지고 이제 현실로 진짜 이제 현실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도 이제 잘 해야겠죠. 이제 모든 부부들이 그러겠지. 여기 출연한 모든 부부들이 그러겠지. 현실로 갔을 때 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쉽지 않겠죠. 왜냐면은 저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서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이었으니까. 그치만 이제 솔루션은 솔루션이고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서 여기 나온 모든 부부들이 잘 해결하고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현실에서도 꼭 서로가 여기서 생각했던 그런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했던 그 마음이 좀 변하지 않고 현실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근데 그 현실도 녹록하진 않겠지만 해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겠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 현실에서도 이제 반영이 돼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눈물 부부가 이제 나오는데 아내분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위자료 3천만 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은 이제 규칙 사유가 없기 때문에 뭐 위자료 재산 분할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이 부부도 그러니까 결혼이래. 이 부부도 이혼할 생각이 없어. 그냥 뭐 남편분은 그냥 집도 다 주고, 양육비도 한 사람당 아이 한 명당 8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그러니까 다른 부부들은 남편도 문제가 있고, 아내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은 솔직히 나는 근데 이 남편분이 내가 너무 싫어하나? 좀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부분은. 저는 약간 그게 긁히나 봐. 우리 가족이랑 섞이는 게 어려워하는 내 아내를 뭐라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그게 너무 긁히나 봐요, 저는. 저희 가족들도 그래요. 제 가족도 어디 가면은 되게 잘 모이고 되게 뭐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이 이 사람한테 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가 맞춰라라고 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저희 가족이랑 저랑은 너무 성향이 달라서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남편분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눈물 부부도 이혼 의사가 없다. 혼인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국 이렇게 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데 나는 근데 이 남편분은 어쨌든 진짜 잘 하셔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당연히 뭐 피곤한 것도 있고 당연히 그러겠지만 솔직히 이 세상에 안 피곤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아침에 좀 저렇게 누워서 애들 막 저렇게 막 전쟁터처럼 이렇게 하는데 좀 나와서 좀 돕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섞이기 어려워하는 거는 온전히 나는 그거는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어쨌든 이제 현실로 돌아갔을 때 남편분 주변에서든 가족들이든, 나는 근데 가족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의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 건데 어쨌든 아내랑 그 결혼 생활은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감을 확실히 지어야 되는데, 아니 아내한테 네가 섞이지 못하는 네가 이상한 거다라고 네가 눈치 보게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나는 그런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뭐 아내분도 뭐 당연히 남편한테 잘해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가 되게, 결혼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제가 당연히 저도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긴 하겠지만 근데 서로가 그렇게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쨌든 가정을 꾸렸는데 그거에 대한 서로가 책임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아이도 있고 이러면은 더 좋은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보고 갈 수 있게끔 한 가정의 팀이 되어서 이렇게 상호적으로 그런 시너지가 있게끔 그런 행동들을 잘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혼숙녀 캠프 3월 12일자 조금 늦게 이제 리뷰를 해봤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부들, 이 사람아 부부, 눈물 부부, 그리고 재결합 부부, 무석 부부, 이 세 부부들이 현실에서도 잘 이겨내서 같은 팀으로서 같이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재밌게 봤고 리뷰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또 이제 구독자가 조금씩 이렇게 미비하게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연히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신 분들도 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만큼 보답해서 제가 또 열심히 영상도 만들어 보고 리뷰도 뭐 이것저것 또 많이 해보고 지금 또 생각하는 게 또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초보 유튜버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이혼숙녀 리뷰 방송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